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발달 장애 아동 지원으로 잘 알려진 기관이죠. 해인원의 자료를 통해서요. 좀 어떻게 보면 의외일 수 있는 관점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네, 보통은 아이의 문제나 어떤 필요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해인원에서는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도 성장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정말 핵심 열쇠일까요? 네, 이게 처음 들으시면 아니, 아이가 힘든데 나를 챙기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해인원의 접근 방식은 이게 단순히 부모님을 위로하려는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섭니다. 다년간의 상담이랑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인데요. 핵심은 결국 부모님의 그 내면 상태 있잖아요. 네. 그게 아이의 행동 변화의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아, 부모의 내면 상태가 아이한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결정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상당히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괜찮아. 내가 힘든 건 뭐 아이만 잘 크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아, 너무 지친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요. 그 속에는 뭐 죄책감도 있고 탈진,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고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을 해인원 자료들이 파고드는 건데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해인원에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요. 네.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좀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그런 연습을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위한 어떤 직접적인 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도 전인데도요. 아, 정말요? 아이의 그 도전적인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와. 이건 결국 부모님의 정서적 안정이 아이에게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와, 그건 진짜 놀라운데요. 아이를 바꾸려고 막 애쓰기 전에 부모 자신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니. 네, 그렇다면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심리학이나 뇌과학 연구들을 봐도 이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아, 양육자의 감정 조절 능력, 또 스트레스 관리 수준, 이런 것들이 아이의 정서 발달, 자기 조절 능력 향상, 심지어는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그 공동 조절, 영어로는 co-reg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리인 거죠. 부모가 차분하면 아이의 신경계도 그 안정감을 딱 감지하고 따라서 안정을 찾는 마치 소리굽새처럼 서로 이렇게 공명하는 거예요. 아, 소리곱새 비유 좋네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당장 힘들어 보일 때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그래도 여전히 좀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충분히 이해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 전략이라고 봐야 해요. 아, 지속 가능한 돌봄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전히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는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욱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결국엔 아이에게 더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비행기 산소 마스크 비유 있잖아요. 네네.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행기 산소 마스크 비유가 확 와닿네요. 진짜. 그럼 너무 지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건 정말 엄두도 안 날 텐데요. 네, 그래서 해인안의 제안도 아주 작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정말 아니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하루에 딱 한 번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그냥 단어 하나로 적어보는 거예요. 불안, 지침, 뿌듯함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아니면 하루에 딱 3분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숨 쉬는 거에만 집중해 보는 거. 3분이요? 네, 정말 힘들면 다이어리에 오늘도 어떻게든 버텼다 이렇게 딱 한 줄 쓰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천의 크기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려는 그 의식의 방향을 트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방향을 트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작은 실천의 힘이군요.
실제 사례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 가명 수정 씨 경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처음엔 아이 행동 고치는 데만 막 매달렸는데 상담 후에 자신이 얼마나 소진됐는지 알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딱 1분 숨 고르기, 그날 감사했던 아주 작은 일 하나 적기, 뭐 이런 걸 시작했더니 신기하게도 자신이 좀 차분해지니까 아이도 훨씬 빨리 진정되는 걸 경험했대요. 맞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워킹맘 미진 씨, 가명인데요. 이분 사례도 좀 비슷한 맥락이죠. 늘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상담 후에 자신을 칭찬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자신을 칭찬하는 일기요? 네. 오늘 아이 웃게 해줘서 나 참 고맙다. 힘든데도 책 읽어준 나 진짜 애썼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그 에너지가 다시 아이에게 흘러가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와, 그렇군요.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뭐 자조기술이나 사회성 훈련 같은 그런 특수교육적인 목표 달성에도 결국 부모의 안정된 정서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어쩌면 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그 태도가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해인원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가장 좋은 치료 환경은 결국 가정이고 그 환경을 만드는 핵심 동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부모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그 힘은 막 대단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아주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그런 마음챙김적인 태도에서 길러지는 거고요. 네. 오늘 해인원의 자료를 통해서 부모의 행복과 안정이 결코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이 성장에 정말 필수적인 토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너무 지쳐 있다면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아주 작은 숨 고르기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인원은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따뜻함과 여유가 이렇게 깃들 때 아이가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한다고 말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당신이 자녀를 바라본 그 순간들의 시선 속에는 주로 어떤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었나요? 그리고 그 시선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